안녕하십니까. 속속TV 박병희 중개사입니다. 오늘은 가계약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 가계약금이 이게 실제 계약이 아니고 가짜 계약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계약금 아니냐. 그런데 아닙니다. 임시 가짜죠. 예, 임시로 계약하는 건데 계약금의 일부를 넣는 걸 가계약금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금의 일부도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실제 판례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 좀 알아보려고 그래요. 자, 가계약금에서 많이 문제되는 것들을 일부 쟁점 삼아 제가 얘기해 드릴 건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가계약금 반환 가능한 거 아니냐? 이거 가능한지. 네, 불가능합니다. 이게 왜 불가능하냐면, 이게 계약의 일부로 보거든요. 이게 두 가지를 사실 가계약금을 두 가지로 판례가 봤는데, 하나는 계약을 하기 위한 약정금으로 보는 경우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계약의 일부로 보는 경우가 있었어요. 둘 다 반환은 안 됩니다. 그죠? 둘 다 반환은 안 돼요. 그래서 반환 가능? 아예 안 됩니다. 가끔요, 이런 분을 제가 본 적 있어요. 24시간 내에는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거 지금 넣고 간지 얼마 안 되지 않았냐? 반환해달라. 이런 분들 떼쓰는 분들 보셨는데, 아니에요. 이런 분 낭설 없어요, 법에. 어느 법에도 없습니다. 24시간에 해주는 게 어디 있어요, 계약을. 그럼 계약서 쓰고 나서 24시간에 물르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겠죠? 예,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로는요, 반환 금액의 범위, 요걸로 다툼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용인 기흥역의 아파트를 10억에 샀어요. 그러면 통상적인 계약금은 10%인 1억이 되죠. 그런데 오늘 바로 1억 들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계약하기를 1,000만 원에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가계약을 넣은 거죠. 1,000만 원의 가계약금을 넣기로 했어요. 그리고 계약서 쓰는 날 나머지 1억에 대한 나머지 9,0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계약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가계약금이 1,000만 원이 들어갔네요. 네. 근데 갑자기 매도인이 어 이거 좀 싸게 판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해지하고 싶대요. 그러면 2천만 원을 주면 되는 걸까요? 배액상환이죠? 그러니까 배액상환을 2천만 원을 주면 될까요? 라는 게 금액 범위인데, 통상 이렇게들 잘못 알고 계세요. 근데 이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요. 아까 그 1, 2번으로. 자, 1번은 이게 계약에 대한 약정금으로 보는 경우. 그 경우에는 2천만 원만 주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부동산에서 이렇게 계약한 적은 거의 없어요. 예. 왜냐하면 다 이거는 구두 계약이어도 계약이고, 이 계약을 위해서 가계약금을 입금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의 일부입니다라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경우 거의 없어요. 대부분 이쪽에 해당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되나 볼게요. 1,000만 원을 내가 받았는데, 이거 하기 싫어. 그러면 2천만 원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1억에 대한 거를 돌려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돌려줘야 될 금액은 사실 1,000만 원에 대한 2천만 원이 아니라 1억 1천만 원을 돌려주게 됩니다. 이래야 계약이 해제가 되는 거예요. 자, 반대로 매수인이 나 이거 안 하고 싶어요. 1,000만 원 내가 포기할게요. 아니에요. 9천만 원을 더 줘야 포기가 돼요. 9천만 원을 더 줘서 1억을 채워줘야 포기가 되는 거예요. 예, 이 반환 금액의 범위가 이래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인데, 아까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이 계약을 약정하기 위한 약정금으로 볼 경우에는 2천만 원이 범위가 맞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부동산에서 거의 없어요. 계약을 하기 위한 계약금의 일부로서 들어가는 경우는 이건 계약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인 10% 1억이 이 반환 금액의 범위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세 번째, 요거 쟁점 많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 있어요. 이 계약에 대해서 가계약금 500만 원 입금하겠습니다. 라고 다 이제 특정 문자를 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중에 2천만 원을 지급을 한 거예요. 500만 원만 넣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500만 원이 가계약금이냐, 2천만 원이 가계약금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요걸로 봤을 때, 이걸로 봤을 때, 예, 약정금의 일부라고 봤을 때, 또는 특정 문자에 특약으로 썼을 때 거기다가 요거를 해지할 경우에는 입금한 금액의 배액 상환한다, 뭐 이렇게 써져 있을 때, 이렇게 써져 있다라면 얘는 이거가 아니라 500만 원을 가계약금을 볼 것이냐, 아니면 실제 입금된 2천만 원을 가계약금을 볼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요거에 대한 것은 판례는 아직 없어요. 예. 저희 손님이 지금 소송 중이에요. 이것 때문에. 예. 그래서 요거와 소송이 끝나면 판례가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 그때 제가 판사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 판례를 갖고 그때 돼서 한번 더 이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세 가지가 가계약금에 대한 문제로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반환 가능하냐? 이거는 정해졌어요. 안 돼요. 뭐가 돼도 안 돼요. 그리고 반환 금액이 범위가 적정되는 거는 이제 이거냐 대부분이 이걸로 가는데 합의에 의해서, 통상 합의에 의해서 이걸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법적으로는 사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법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가게 되고 그냥 합의로 끝내면 요 선에서 끝나게 돼요. 그런데 이제 500만 원이냐, 500만 원을 넣기로 했는데 갑자기 2천만 원 넣었으면 500만 원이 가계약금이냐, 2천만 원이 가계약금이냐, 요거는 이제 곧 판례가 나올 거니까 나오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가계약금에 대한 실제 사례들을 좀 알아봤어요. 여러분들 이제 계약하실 때 좀 더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요. 판례도 두 번째 그 계약을 신중하게 사적 계약의 원칙을 너무 편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내렸던 그 판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계약을 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가계약금에 대해서 잘 알아두셔야 실제 계약할 때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으면 혹은 안 되셨더라도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